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이제 지난 2월 PCE 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률이 2.5%로 시장의 전망치와 일치하면서 이 시장은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전년 대비 상승률 2.4%보다는 올라간 것인데요. 이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연준이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수이죠. 이에 지난 새벽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7만 1,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지만 다시금 하락하며 현재 가격대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죠. 이제 이번 주 미 증시 그리고 크립토 마켓이 집중해야 하는 지표는 오는 5일 발표될 지난 3월 고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2월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노동시장마저 강세를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 인하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위축이 된다라면 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하기는 곤란한 가운데 이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불길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경제 상황은 완연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례 없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지난 FOMC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는 확정이 된 상황 속에 금리 인하 자체를 강세 사이클을 통해 처음 맞이하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20% 상승했습니다만 지난 새벽 7만 1,000달러를 뛰어넘은 것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한 새벽보다 1%가량 하락한 것 같은데 7만 394달러대에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도 3,600달러대가 아쉽게도 무너졌습니다. 3,590달러대, 솔라나의 경우는 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BNB의 경우는 593달러대, XRP는 0.6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보게 되면 51.8%,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2%,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19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지난 2022년을 돌이켜보면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이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바로 루나 사태였었는데요. 2022년 5월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을 하며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연쇄 파산을 일으키며 시장의 신뢰도적인 측면 박살을 내놓았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도 어찌어찌 회복을 하다가 2차 급락을 야기시킨 사건이 있었죠. 바로 FTX 사태입니다. 2022년 11월 당시 1위 거래소는 바이낸스, 2위 거래소가 코인베이스, 3위 거래소는 FTX라고 불리울 만큼 이 기라성과 같던 FTX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크립토 마켓의 신뢰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었죠. 최근 FTX의 창업자 이 샘 뱅크먼 프리드먼의 경우는 이 판결을 통해서 25년형의 징역형과 15조 원의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며 현재 나이 32살, 출소시 나이 57세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FTX 거래소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부터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FTX의 올해 말부터 채무 상환 시작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FTX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채무 상환에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일리는 FTX 파산 법인이 바하마에서 열린 채무청산 회의에서 미국 파산법 제11조에 의거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채무 상환에 나선다라고 보도를 하게 됐는데 FTX는 지난달 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FTX 채권자 청구 포털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접수된 채무 사례에 한해 채무 탕감에 나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FTX는 채무 상환을 원하는 채권자들에게 이제 FTX 채권자 청구 포털을 통해 FTX 본사 또는 FTX 자회사인 FTX 디지털에 채무 상환 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채무 상환은 올해 5월 15일까지 채무 상환 요청서를 마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FTX는 올해 2월 투자자 피해 전액 보상과 거래소 운영 재개 포기 소식을 밝히며 시장 안팎에 큰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FTX 측 법률 대리인의 경우는 FTX 경영진과 채무자들은 샘 뱅크먼 프리드의 남겨둔 부정적인 요소들 속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라성과 같던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아쉬움을 자아냈던 사건이었지만 이제 슬슬 일단락되는 듯 보입니다. 이 연말부터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 가격에 매도 압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단기 매도 압력은 있을지언정 어차피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로 중장기적인 측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재 비트코인 ETF를 통한 매입의 속도와 4월 반감기를 통해 공급 충격이 올 것은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현재의 가격이 박앤세일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더 이상 FTX와 같은 사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각 거래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각성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현재 지난 1월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하루 약 5천여 개의 비트코인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곳이 어디일까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비트코인을 최대한 많이 보유한 것으로 회사 전략을 변경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면 블랙록 비트코인 최대 보유사 드디어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유 비트코인 양이 25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사 출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인 IBIT의 흥행으로 인해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에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블랙록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내 운용수는 약 25만 2011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 IBIT는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행 선두주자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 가장 높은 순 유입액을 기록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IBIT의 이를 평균 순 유입액은 2억 6천만 달러 하나 약 무려 3,49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IBIT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수가 마침내 비트코인 전체 생산량의 1.2%를 차지한 것인데 이 IBIT의 운용 비트코인 수가 25만 개를 넘어서자 상징적인 의미를 갖던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의 순위 역시 다시 뒤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최근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1만 4,246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도 단일 기업 수로는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SEC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 현물 ETF는 엄청난 파장을 글로벌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홍콩에서 빠르면 2분기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는 미국 ETF와는 구조 자체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 미 SEC가 승인한 현물 ETF의 경우는 현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홍콩 ETF의 경우는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ETF를 승인할 예정으로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거대한 물결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블룸버그 ETF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이 에릭 발추나스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언급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크립토 퀀트의 CEO이죠. 이 주경 대표의 경우는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추가 랠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엑스닷컴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영 크립토 퀀트 CEO가 최근 높게 치솟은 비트코인의 해시율로 인해서 해시레이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의 수가 증가했다 아니면 채굴기의 숫자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 대표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비트코인 해시율이 3년 전에 비해 약 3배 상승한 사실을 지목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3년 전이라고 한다면 2021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21년이라고 한다면 지난 최고점을 도달했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전고점이지만 그때에 비해서 채굴기의 숫자가 채굴자들의 숫자가 파워가 더욱더 3배가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있는데 주 대표는 비트코인 가격과 해시율 간의 상관관계를 지목했다. 이 비트코인이 돈을 담는 컨테이너라면 해시율은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의미한다. 최근 컨테이너의 크기가 3배 늘어났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시 레이트가 통상 증가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채굴 난이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채굴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채굴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통상 의미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죠. 아까 확인했을 때 19여일 정도, 대략 예상 반감기 날짜가 4월 20일 한 오후 4시 정도,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분석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CEO 헌터 호슬리의 경우는 엑스타컴을 통해 4월 반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난 1월 승인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으로 엄청난 시너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이제 기저에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반감기가 이루어진 2020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9,000달러 선이었다. 당시 공급량은 달러 기준 1일 약 900만 달러, 연간 약 30억 달러 감소했다. 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선으로 공급량이 약 3,200만 달러, 연간 약 1,1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차 비트코인 반감기는 주요 강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2021년 상승장 당시 매월 비트코인의 이제 마감 가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뭐 작두를 탄 것이 아니냐라고 불리우던 애널리스트 플랜 B의 경우도 엑스타컴을 통해서 과거 모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반감기 전으로 발생을 했다. 만약 반감기 6개월 전 1BTC를 매수하고 반감기 18개월 후 매도하기를 반복했다면 초기 1BTC 시드는 4BTC로 늘어나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1일 비트코인 순 유입액이 4,000BTC가 아니죠. 이제 4,000개의 비트코인, 5,000개의 비트코인이 매일같이 유입이 되고 있는 데만에 현재 하루 채굴자들의 공급량, 채굴의 숫자는 900여 개에 달합니다. 이제 거의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5배 정도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공급이 이제 있는 건데, 수요가 있는 것인데, 이 수요가 공급이 늘어나야 메꿀 수가 있지만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이 채굴자들의 수는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오히려 반으로 줄어들어서 한 45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 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완전히 동일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이제 우후죽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더 많은 현물 ETF가 생겨날 것으로 보이죠. 이는 공급 충격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다가오는 금리 인하, 미 대선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다, 상승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즉 슈퍼 사이클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에도 지난 달만 27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고래들의 자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집이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대형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진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분기 강세를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말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인 7만 달러를 보고 과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이제 알트코인의 ETF에 관한 관심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스 비즈니스의 저널리스트의 경우는 XRP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이제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스 비즈니스의 선임 특파원인 찰스 가스파리노의 경우는 리플이 SEC와의 규제 싸움을 진행하면서 리플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냉정한 메시지를 XRP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리플과 SEC 사이에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저널리스트는 SEC 정부가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XRP 관련 이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다라면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XRP에 대한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XRP 투자자들은 아마도 XRP로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 거의 뭐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왔지만 이제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다라면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이 좀 깔려 있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거래소 간의 지난 약식 판결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판결이 난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이 지금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증권일 수 있다,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SEC와 이제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여겨지는 CFTC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경우는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상태이고 다가오는 5월 30일까지 SEC가 이더리움 SEC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해서 승인을 할지 거부를 해야 될지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과연 블랙록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공부도 안 하고 현물 ETF를 신청을 했을까요? 블랙록은 ETF 승인율이 100%에 달하는 거의 정답 노트와도 같은 ETF에 있어서 정답 노트와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찰스 가스파리노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 사실상 SEC가 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XRP 또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며 XRP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것이다 라는 가정 또한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연내 이 현물 ETF 관련하여서 비트코인의 승인이 났고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79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녹화 이제 시작했을 때와는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7181달러대로 좀 하락을 했지만 현재 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가격은 1년 뒤, 1년 반 뒤의 비트코인의 가격이지 현재의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움직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 소식들이 차고 넘치는 시즌입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고 수년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